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사연 라디오 첫날이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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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다. 오, 왜 긴장되지? 뭔가 모를 긴장감이 살짝 감도는데.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죠. 지금 사연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사연이 들어왔네요. 사연 8개를 읽을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사연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연은 이제 매주 제가 주제를 정해드릴 거예요. 주제를 정해드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사연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고민인 사연 혹은 뭐 좋았던 추억, 뭐 안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기억 뭐 이런 거 다 아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 쓰고 싶은 거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 못 드는 10시 라디호응의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주제는 봄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벌써 봄이 됐는데 3월이네요. 따뜻한 날인데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후긴과 문희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사연의 제목은 사연 이렇게 써도 될까 모르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연 라디오 다시 하시게 된 거 축하드려요. 일단 사연이 엄청 깁니다. 살다가 겪은 어떻게 보면 찌질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이다. 사기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용이 주제와 맞지 않다고 거르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간 꽃축제 이후에 꽃축제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려는 타이밍에 사건이 터져서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일이 4월 7일입니다. 조금 애매한 날짜예요. 새학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과 막 친해질 타이밍이라 생일이라 말하기도 애매하고 축하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애매하게 넘어가고는 했죠. 늘 가자 이러면 싸우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그랬죠. 전전 여자친구는 제 생일에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던 건 뭐 불과 작년 일이네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생일 다다음 날이 시험이라서 여친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온다고 했는데 말렸습니다. 워낙 몸이 약하기도 했고 거리가 좀 많이 멀어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이 말이죠. 결국 당일에 그간 하고 있던 일들 때문에 밤새 일을 하다가 몸살 나서 알아놓은 여친 때문에 뭐 시험 끝나면 생일 축하 겸 꽃축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아마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만나려 전 일산까지 아침 10시까지 갔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 아픈가, 뭘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9시간 정도를 밖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와야 했습니다. 최고 기록일 겁니다. 많이 아픈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이젠 괜찮아져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기억이 지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점 밝아지고 있어서 잠깐 방심했나 봅니다.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까맣게 잊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저도 오해를 했고 실수를 했고 결국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고
결국 어떻게 연락을 하고 사정을 해서 본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하게 웃던 얼굴과 미소는 어색하고 눈빛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 듯한 눈빛. 그게 기억이 남네요. 기억이 없어진 사람에게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영상처럼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닌 기억의 단편, 즉 사진처럼만 기억이 나는 것이라 감정이라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억이 없어진 사건과 오해와 모진 말들이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따뜻하고 날씨 풀리던 그 좋은 날에 울면서 끊었던 담배만 2갑을 폈던 기억이 나네요. 몇 달간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악몽에 시달리기도 많이 했죠. 그냥 나랑은 연애도 봄꽃 축제도 생일도 그냥 연관 짓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조금은 봄이 생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정준일의 안아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억이 지워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흑인과 문희님에게는 하나의 좀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모진 말과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고 물어보고 나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투정을 부리거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 생일과 꽃놀이 때만 되면은 겹쳐오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괜히 그 날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계절, 두려운 날이 되는 거는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누구나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하고 싶고 좀 더 막 누군가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 마저도 난 이날에 막 이랬었으니까 난 그냥 내 생일은 조용히 넘겨도 되겠지. 뭐 굳이 챙기지 않아도 돼. 이런 거보단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흑인과 문희님만의 좀 더 괜찮은 인연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아직 딱 나와 잘 맞는 여성분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막 자책감 가지시거나 혹은 난 이 일만큼은 그냥 이제 포기하겠어.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하루야. 힘들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라며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정준일의 안아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인과 문희님의 봄을 응원합니다. 흑인과 문희님에게 빨리 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잠 못 드는 10시 라디오의 이초홍도 응원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빠르게 봄이 찾아오시길. 네,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면 또 한번 사연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봄인데 봄 하면은 막 다들 막 따뜻하고 좋고 뭔가 막 몽글몽글한 그런 사연이 많이 올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뭔가 가슴이 아픈 사연이 올라와서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그러면 다음 2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째 사연입니다. 2번째 사연 발마우프라님의 사연입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올려주셨네요. 저는 봄하면 짝사랑하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대학 때 같은 과에 같은 수업을 봤던 친구였죠.
같이 수업을 받고 친해지면서 같은 동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같이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좋아지게 되었죠. 사실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라 많이 티가 났었나 봐요. 그때는 티가 안 났겠지라고 생각만 했지만 아마 친구들은 전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모른 척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 티를 냈었죠. 그리고 3월인지 4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봄날 그 친구와 우연히 학교 가는 길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할 말이 있으니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따로 빈 강의실에 들어갔죠. 빈 강의실에서 하는 말. 벌써 10년 넘게 지난 일이라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너한테 관심 없다 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쭈뼛쭈뼛 바보같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한심했던 제 모습이네요. 고백조차 못해보고 차이는 꼴이라니. 그 뒤로는 그 친구의 얼굴도 못 보겠더군요. 가는 길에 보여도 그냥 고개 숙이고 도망치고 그리고 바로 군대 지원하고 휴학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네요. 봄만 되면 여전히 생각납니다. 그날의 한심한 제 자신이. 아무 말도 고백도 못한 자신이. 그래도 좋아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겠죠? 신청곡은 아무 곡이나 받아주시나요? 우선 신청해봅니다. 메인의 My Lovely Thing 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근데 원래 첫사랑 같은 경우는 좀 막 힘들다고 하는 게 첫사랑이 막 이루어지기 힘든 거 자체가 왜 힘드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고 서투니까. 서툴다 보니까 좀 더 막 자연스럽고 이 사람과 막 잘 대화를 하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발마호프라님은 이제 후회되는 게 내가 고백도 못 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제 딱 걸려서 차여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내 스스로가 한심하다라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지 않을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꼭 한심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놓쳤다고 해서 인생에 다른 더 좋은 인연을 뭐 못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다음부터는 꼭 표현을 해야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경험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머릿속에는 이해를 해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거든, 몸이. 그래, 뭐 예전 일이고 옛날 일이고 지금 뭐 더 좋은 인연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옛날에 뭐 내가 너무 어렸지 잘 몰랐지 해도 그래도 한 번은 고백해볼걸. 그래도 한 번은 좀 뭐 잘 해볼걸. 티라도 내볼걸 더. 그런 생각은 네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라도 그래요. 저도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차였을 때 짝사랑을 했는데 차였는데 그 이제 나는 좋아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더 쪽팔렸던 게 그 사람이 뭐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깠다 이러면은 허 하고 속상하다 이러고 말았겠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었던 것 뿐인 거지. 나 혼자 착각해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분한테 고백을 한 거야. 그게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사람하고 뭐 쌩을 까고 두 번 다시 막 못 볼 사이는 아니었고요. 가끔씩 안부 인사해요. 저보다 오빠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지금은 그 여자친구분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저한테 막 야 괜찮은 여자 좀 소개시켜줘라 이런 안부를 부르며 네 간간히 소식만 주고받는 사이로 있습니다. 아무튼 발마우프라님께서 My Lovely Thing이라는 노래 신청곡으로 해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발마우프라님의 첫사랑 실패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며 따뜻한 봄에는 좋은 인연이 있길 바라며 연인이 꼭 생기길 바라며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연 하나 올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삐롱. 구독자님들에게 봄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랑 비슷한 세대시면 개학 혹은 개강으로 인해서 사귀는 새로운 친구들이나 목표를 세우느라 바쁘고 나름 기대될 수도 있는 계절이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고통과 같은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내성적인 성향이랑 개인적인 성향이 남들에 비해 강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공포증 때문에 반 30명 정도는 되는 반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구 3, 4명에서 뭐 5명이랑 같이 있어도 대화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늘 가만히 몇 마디를 못 꺼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놀던 친구랑 놀게 됩니다. 물론 늘 같이 노는 친구가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난히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 언제나 저에게 고통스러운 계절처럼 다가오네요. 신청곡은 오아시스의 원더월을 신청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인연이 아니어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인연들이 계속 꾸준히 정말 잘 이어져 있다 싶으면은 그것만큼 또 소중하고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넘어서 친구들 중에 전 나름 또 친구들하고 되게 잘 노는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고등학교 때 친구랑 중에서도 지금 연락하는 친구는 한 2명?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다른 취미 활동으로 알게 된 모임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 언니, 오빠들하고 더 연락을 많이 하고 삐롱. 그렇다고 막 지금 쭉 인연을 엄청 잘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인연이나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 만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하고 꾸준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면 그것만큼도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꼭 난 지금 이런 내성적인 걸 좀 고치고 싶다 혹은 뭐 난 조금 더 너하고 뭐 너나 뭐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말고도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별거 없어요. 뭐 대화를 이어갈 때에는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요, 공통사가 제일 좋아요. 공통사를 하나 꺼내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뭐 지금 아이솔레이티드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시니까 인터넷 방송, 유튜버나 뭐 아니면 스트리머 분들 이야기 같은 걸 꺼내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겹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을 또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들과의 또 관계를 또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꼭 먼저 다가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막 꺼내고 막 유사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구사를 막 이렇게 막 따라해서 막 멋있게 막 화술로 이렇게 말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친구들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이야기해볼 만한 내가 알고 있는 관심사다 싶으면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한마디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말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너무 내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사람 이렇게 막 떨리고 이런 거 공포증 있다고 해서 막 걱정되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포증이라는 게 내가 이걸 이제 이 시즌이 되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압박감보다 그냥 또 새로운 시즌이 왔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뭐 이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가볍게 생각해보세요. 한번 처음부터는 너무 또 자기소개해야 돼,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은 또 어떻게 놓지, 무섭다, 두려워, 고통스러워 이런 거보다는 새 계절이네, 뭐 사람들 뭐 벚꽃도 보러 가겠지? 이러겠지? 그렇구나.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스트리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걱정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이제 그런 근심이 담아있다 보니까 더 무겁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되네요. 그러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님께서 신청곡 해주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신청곡 들어가요. 아이솔레이티드님의 신청곡인 오아시스의 원더월 들어봤습니다. 와우. 근데 저거는 막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생각해보세요 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에 짐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흘러가듯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라고 저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 킹네임11님께서 처음으로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누나, 올해 20살이 된 백수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중1 때부터 준비하던 놈이었습니다. 여태 그림을 그려오면서 주위에서 잘 그린다 칭찬을 받아왔는데 한 달 전까지 대입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실력대로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뭐 시험장 그림이 더 잘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에 한껏 발표날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걸? 지원 학교 전부 낙방이 된 겁니다. 인생 최고의 나락을 맛보았습니다. 수능을 망쳐도 이렇게까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 기대했던 그림에서 미끄러지니까 많이 힘들더군요. 그래도 온 우주의 기운을 쏟아부어서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시험도 끝났겠다 봄을 맞이하며 새로이 가는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 포트폴리오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실 말하려던 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늘었네요. 초옥 누나 방송 매우 흥하시고 일 준비하고 계신 거 하고 계시는 일 전부 잘 되고 겸사겸사 저도 응원해주세요. 시간 내주시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노라조의 네 팔자야 라는 곡을 신청해주셨어요. 근데 대단하다. 올해 20살이 됐는데 자기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그림에서 낙방이 됐는데도 실망을 했는데도 다시 금방 일어서서 내 갈 길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나이 때에는 뭐 이제 실패하면은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나 가야 될까?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조금은 좀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꼭 대학이 길은 아니지. 나의 길을 찾아서 난 포트폴리오로 취직을 준비할 거야. 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걸로 포폴 준비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20살의 멘탈이라기 보기엔 너무 단단하고 어른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낙방한다고 해서 될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잖아. 뭐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거기다가 뭐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까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겸사겸사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완전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응원은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바로 내가 갈 길 바로 정한다는 게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와중에 노래 제목은 니 팔자야 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꼭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셔서 꼭 원하는 취업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렇게 막 칭찬도 많이 받았고 많이 잘 했다는 거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 그림에 또 어느 정도 자긍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코 막혀. 약간 내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그 잘 된다는 게 막 엄청 흥해가지고 막 엄청 잘 돼요 이렇다기보다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실한 걸 하시더라고요. 자긍심을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났네. 그러면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킹네임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라조의 니 팔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명님 그림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그 팬아트 올려주셨거든요. 잘 그리세요. 자, 이거 팬아트 그려주셨는데 잘 그리세요. 열심히 이제 포폴 준비하셔서 취업 빠르게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왕명님. 화이팅이십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은 파키님께서 써주신 사연입니다. 파키님 계신가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봄의 향기가 담긴 상큼한 군대 휴가라는 제목이네요. 상큼한 봄의 향기가 담긴 상큼한 군대 휴가? 와우. 대체 어떤 상큼한 군대 휴가인 거죠? 봅시다. 안녕하세요. 봄이 담긴 사연을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봄이라 하면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새싹이 돋고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사연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자친구가 천일이 되는 날짜에 맞게 천일이 되는 날짜에 맞게 2차 정기 휴가를 신청해 놨었습니다. 드디어 상병을 달고 2차 휴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제 여친은 3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대에 있는 사이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연하와 사귀기 힘들다고 헤어지자는 편지였네요. 그리고 2차 정기 휴가 날이 나왔습니다.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기보다 먼저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녀 옆엔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가 있었고 저는 그저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산악 매니아셨던 아버지께서 중국 어느 산으로 등반을 하러 산악회 등반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엄청 위험한 곳이라서 어머니께서도 같이 가셨다는 말과 함께요. 분명 제가 휴가를 올 거라고 몇 번이나 알려줬건만 부모님에게 전화 안 주게도 없었군요. 그나마 제 누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 여친도 만나고 굶지 말고 등 따신 곳에서 자라며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누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존재였구나 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시절 누나란 새끼는 네? 누나란 새끼는 학교를 같이 가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용돈 받은 거 너한테 있으면 군것질하는데 다 쓰고 없어지니까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아서 줄게. 그럼 게임기도 살 수 있어. 엄마한텐 비밀이다. 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저는 학교에서 거지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면 용돈을 받는 족족 누나에게 갖다 바쳤고 한 푼도 없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게임기가 이미 내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친구에게 얻어먹기 위해 아부를 떨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3학년이 되고 나서 누나에게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금은 개뿔. 그냥 저에게 받는 족족 만난 거 처먹고 놀고 먹는데 다 썼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잘 믿고 특히 누나를 잘 따랐던 동생이었던 전 누나와 왼수지간이 되었었죠. 아무튼 남은 구박을 어디서 보내야 하나 잘 곳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누나에게 받은 돈으로 벚꽃이 만개한 산으로 여행이나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행을 출발. 개뿔 비가 오더군요. 벚꽃은 비와 함께 다 떨어지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지하게 이거 타령각? 막 이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말이죠. PC방과 찜질방을 오가며 페인 생활을 하니 9박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군요. 정기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더니 신병이 4명이나 들어왔네요. 저도 어느새 고참들보다 후임이 많은 중고참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참에게 깍듯했던 후임이자 착한 선임이자 소대의 천사였던 저는 그렇게 악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끝났네요. 와우. 와우. 정말 상큼하고 봄 향기가 물씬 나는 군대 휴가네요. 와. 천사가 악마로 변할 수 있는 바로 그. 와우. 이럴 수가. 어떻게 구박동 PC방에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파키님? 어떻게 된 거야? 심지어 신청곡은 러브라이브의 사랑이 되고 싶어. 아쿠아리움. 이걸 럼라가 또. 그래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용돈 다 모으면 50만 원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50만 원 그래도 좀. 아닐까? 파키님 지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건 좀 마음 아프다. 1000일이 되는 날짜에 맞춰서 2차 정기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상병을 달고 딱 코앞에 그냥 연하랑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고. 근데 난 저거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얼굴 보고는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편지로 도망가듯이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사이를 정리한 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아. 저런 거 아무리 좀 힘들고 그래도 만남의 이별을 갖는 거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슬프다 저건. 아무튼 50만 원으로 9박 동안 PC방에서 아주 신나게 지내셨다고 하니 네,
화이팅이시며 신청곡인 네, 러브라이브 사랑이 되고 싶어 아쿠아리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키님의 봄이 향기가 아주 물씬 나는 상큼한 군대 휴가의 신청곡 러브라이브의 사랑이 되고 싶어 아쿠아리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듣지 못하신 파키님이 다시 보기로 꼭 들으셨길 바라며 네, 파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이제까지 중에 봄 사연 중에 제일 좀 안타까우면서 좀 웃음이 가지 않는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 되게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웃지 못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마음 아프다. 어떻게 그렇지? 정말로 우픈 사연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엔타님의 사연입니다. 엔타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엔타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엔타님의 사연은 봄하면 생각나는 건 아이오아이입니다. 지금 아이오아이는 없지만 돌아오는 2021년 5월 31일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프로듀스 101을 시작한 건 겨울이지만 성장해 나가는 연습생들이 최종으로 데뷔한 건 봄이니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에 더 애정이 갔고 끝이 있는 걸 알기에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개인의 활동을 응원해 나갈 거고 더 성장할 걸 믿기에 걱정은 없네요. 초홍님도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신청곡은 아이오아이의 벚꽃이 지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양집사 폴패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작년에 왔던 생일이 오늘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홍누님. 작년에도 누님과 함께 생일을 맞이했는데 올해도 누님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신난다 신나.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자면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은 하던 것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2월 말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후 집 앞 주차장이 아닌 다른 주차장에 있는 집차를 집 앞에 두기 위해서 차에 시동을 넣고 조심조심히 집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앞에 들어왔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네,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기둥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덕에 운전석 문짝과 그 앞쪽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까지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저는 정말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는 짓이나 해야겠구나라고. 안 그래도 운전을 못하는데 그때 당일에 왜 그랬지 참. 이 사고 이후엔 전 사고 스트레스인지 자기 전에 막 발버둥 치고 사고 난 것을 다시 생각해내고 덕분에 몸을 항상 혹사시키고 잠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운전은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신청곡은 초홍누님이 불렀던 거 이건 괜찮았는데 라는 곡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하는 짓이나 해야겠구나 라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이거 조금 좀 속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말할게요. 사는 짓만 해야겠다가 아니라 운전을 못하는데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기둥을 부딪혔다니까. 차끼리 부딪힌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쵸? 그건 정말 다행인데 사람은 하던 거나 하는 짓이다. 근데 저는 아예 운전을 아직 안 따질 않아서 약간 공감을 할 순 없지만 이제
어떤 사고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은 조금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를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이제 군대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 가족들이랑 다 가고 오는 길인데 덤프트럭이 우리 차 바로 옆에 있었는데 졸음 운전해가지고 차가 바짝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게 순간 모면을 하셔서 잘 빠져나갔는데 그때 그대로 부딪혔으면 우리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차 같은 거 탈 때 옆에 큰 차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네. 큰 사고가 아닌 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짓이나 해야겠구나라는 말보다는 이게 내가 좀 더 운전을 능숙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덜했을 텐데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짓이나 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왠지 에휴 난 새로운 거는 그냥 때려쳐야겠다라는 말로 보여서 좀 안타깝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물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벽에 한 번씩 박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사고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고 난 게 뭐 벽에 이렇게 긁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는 짓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좀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전을 잘 못하겠다고 싶으면은 오히려 운전 같은 거 한번 더 연습을 해봤던 건 어떨까. 운전 연습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꼭 내 차가 아니어도 도로주행 같은 거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더 해보면서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컨셉은 폭력이군요 라는데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폭력이 아니라 저 말 자체가 되게 나는 앞으로 새로운 걸 못하겠다, 앞으로 하던 것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어딜 봐서 폭력입니까? 이건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뭐가 좋을까요? 괜찮은 거 일단 지금 생일이기도 하고 좀 이런 거 어떨까요? 저 혼자 부른 건 아니고 같이 부른 노래긴 하지만 네가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뜨겁게 벅차오르고 있는 이 마음 그대가 좋아 언제까지나 전해주고 싶어져